안녕하십니까. 물리치료사 최상보입니다. 오늘은 500년 전에 배에 식량을 가득 싣고 대항해 시대 때에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고혈압 치료에 도움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왕실의 지원을 받아 넉넉한 식량을 싣고 출항했지만 괴혈병으로 고통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유튜브용 스토리텔링 형식의 대본 약 80분 분량입니다. 흥미롭게 감정선과 전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드라마처럼 구성했습니다. 제목 제안: 괴혈병으로 죽어가던 프랑스 탐험대 인디언의 나무 껍질차가 살렸다? 유튜브 영상 대본: 1541년 프랑스의 위대한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출항한다. 그의 배는 식량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갔다. 내레이션 시작. 1541년 여름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 생말로는 떠들썩했습니다. 왕실의 명을 받은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세 번째 신대륙 항해에 나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반드시 금과 보물을 가져오겠다. 그의 말에 루이 왕은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선박은 크고 튼튼했으며 배에는 밀가루, 말린 고기, 치즈, 건포도 등 식량이 넉넉히 실렸습니다. 탐험대는 총 50명, 의욕도 준비도 완벽했습니다. 시민 도착과 혹한의 겨울 몇 달 후 카르티의 일행은 지금의 캐나다 퀘벡 지역 생로렌스 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추웠습니다. 프랑스의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북미의 혹한. 기온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렸고 눈은 몇 주간 녹지 않았습니다. 배는 얼음에 갇혔고 탐험대는 육지로 오두막을 짓고 겨울을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버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이 괴상한 병의 시작. 어느 날 한 선원이 말합니다. 선장님, 제 발이 너무 아픕니다. 퉁퉁 부었어요. 곧이어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상처가 썩어가는 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신음했습니다. 괴혈병.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비타민 C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더 악마의 저주인가? 차가운 바람 때문일까? 식량은 많았지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없었습니다. 설탕에 절인 과일도 말린 허브도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상, 죽음의 겨울 12월이 지나고 1월이 되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150명 중 절반이 병에 걸렸고 약 25명이 죽었습니다. 눈 위에는 시체가 나뒹굴었고 남은 이들은 눈을 녹여 마시며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소가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신사, 희망의 나무 껍질차. 바로 그때 인근의 이로커이 원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픈 몸을 나무 껍질로 고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소나무나 주니퍼 비슷한 나무의 껍질과 바늘잎이었습니다. 원주민은 그것을 끓여 진한 차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던 카르티에, 그러나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며칠 후 잇몸 출혈이 멈췄고 피부의 색이 돌아왔습니다. 괴혈병 환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오, 생존자들의 귀환. 그들은 이 차를 계속 마시며 봄을 맞이했습니다. 카르티에는 살아남은 탐험대원들과 함께 프랑스로 귀환했고 나무 껍질차를 상세히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식물에서 비타민 C라는 성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괴혈병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이 차는 기적의 술로만 알려졌습니다. 괴혈병은 가난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후원을 받아 식량이 넘쳐도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크 카르티에는 식량을 실었지만 영양의 본질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숲속의 원주민은 과학은 몰랐지만 삶의 지혜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현대의 괴혈병은 사라졌지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을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필요하시면 이 대본에 맞는 썸네일 제목, 이미지 컷, 자막 스크립트도 함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해 주세요. 자, 이 500년 전에 그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타민 죽은 사람도 있고 25명, 150명 중에 또 나무 껍질차 비타민 C를 먹고 살았는 사람 생생한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괴혈병이라는 병은 괴자는 괴자, 파괴된다. 혈자는 혈자. 그 괴혈병은 혈관이 파괴되어서 죽는 병이다. 아무리 식량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먹지 못하면 사람은 생명을 앗아간다. 어떻게?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생명이 앗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대 고혈압에 적용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어떤 병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거나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최후의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혈압의 종착역 또는 고혈압의 끝에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최종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 높은 혈압이 뇌혈관을 터뜨립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사망 위험,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혀 뇌의 혈류가 차단됨, 반신마비, 치매 진행, 사망 가능성.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부분 후유증이 큽니다. 이 심부전장 기능 저하. 고혈압은 심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 심근이 두꺼워지고 결국에는 약해집니다.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며 심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못해 전신 부전이 생깁니다. 심장이 점점 지쳐가다 심부전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합니다. 3. 심부전, 만성 콩팥병, 투석. 고혈압은 신장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을 망가뜨려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수분과 노폐물이 몸에 쌓여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당뇨와 함께 침묵의 신장 파괴자입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 저하. 눈의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망막 출혈, 시력 손상,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보너스, 혈관성 치매. 지속적인 고혈압으로 뇌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요약표, 최후에 얻을 수 있는 병, 설명, 치명도, 뇌졸중 경색, 마비, 의식장애, 사망, 매우 높음, 심부전, 심장 기능 약화 높음, 심부전, 투석 필요 높음, 망막병증, 시력 손상, 실명, 중간, 혈관성 치매, 인지 기능 저하, 중간, 높음. 결론, 고혈압은 당장은 증상이 없지만 침묵 속에 치명적인 병으로 나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부전이 인생의 마지막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 꾸준한 약 복용, 식이운동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고혈압 환자 식단, 운동법 또는 각 합병증의 초기 징후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들었다시피 고혈압도 혈관이 망가지는 병 아닙니까? 그 혈관이 망가지면은 그 혈압이 올라가는데, 현대 고혈압 약은 이제 혈압을 낮추는 약, 심장을 수축을 좀 덜 해가지고 혈압이 낮아지게 하는 약이거나, 아니면은 혈관을 이렇게 이완을 시켜서 넓혀서 이게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약이나, 아니면은 소변을 많이 누게 해서 혈액의 양이 줄어서 혈압이 낮아지게 하는 그런 약을 이제 고혈압 약에
작용인데, 그거를 한 달에 타먹고, 이 죽을 때까지 타먹어도 이 낫지 않는 게 고혈압 아닙니까? 그 원인은 혈관을 고쳐야 되는데, 혈관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혈압만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혈관을 고치는 약은 혈관 안에 이게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이게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병인데, 혈관이 잘못된 병인데,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 하는 약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혈관에 있는 때도, 찌끄레기도 단백질이고, 혈관도 단백질. 그 약을 먹으면 안에 있는 그 노폐물, 그 찌끄레기, 이런 것들이 녹으면서 혈관까지 다 녹아버리니까는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0년 전에 괴혈병 걸려가지고 비타민C 먹고 안 죽고 사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찬가지로 비타민C를 먹어가지고 혈관을 좋게 만들자는 얘기죠. 혈관이 고장나는 이유는 혈관에 이게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혈관이 구조가 제일 안에 내피 그 막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 상처에 빵꾸 때우려고 콜레스테롤이 갖다 붙거든요. 그래서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이러다 보면은 혈관이 좁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혈관이 생생하면은 혈관의 내피 세포가 이게 흠집이 안 난다, 기스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잡수면은 혈관이 튼튼해져 주면은 혈관이 기스가 안 나오면은 동맥경화가 걸리지 않는다. 그럼 안에 혈관이 안 좁아진다는 말이고, 안 좁아진다는 말은 혈압을 올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그 비타민C를 드시라 이 말이십니다. 그 어떻게 내가 아침 먹고 두 알 혈압 걸린 사람한테 내가 권하면은 아침 먹고 두 알 드시고 점심 먹고 두 알 드시고 저녁 먹고 두 알 드시고 이래 해보니까는 사람마다 고혈압 환자 사람마다 위장 상태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한 개 먹고 속 시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목에 두 개 먹어도 말짱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이게 위장이 다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위장 상태에 맞게 양을 정해 가지고 내가 하나를 먹고 견디겠다 이래 싶으면은 요번 달에는 하나를 가지고 잡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하나씩 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두 알, 그 다음 달에는 세 알 같으면은 아침에 하나를, 점심에 하나를, 저녁에 하나. 그럼 6알 먹을 수 있다. 이러면 아침에 두 알, 점심에 두 알, 저녁에 두 알. 이렇게 드시면은 또 심한 사람은 아침에 3알, 점심에 3알, 저녁에 3알. 고혈압 심한 사람은 하여튼 6알에서 9알을 비타민C를 먹어야지 혈관이 이래 좀 고장이 안 난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개, 두 개 먹어가지고는 안 걸린 사람은 한 개, 두 개 잡숴도 돼요. 그런데 또 예방할 사람은 하루에 6개, 또 걸린 사람은 한 9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고혈압 약도 드시면서 비타민C를 드시면은 혈관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다 이거지. 또 좋아집니다. 혈압약도 좀 선생님하고 약 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500년 전에 그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비타민C 먹고 고혈압 걱정 없이 살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